대한민국 유일 안전 프로그램 재난탈출 생존왕 MC 김수. 이광용입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잖아요. 네. 다음 주면 몇 월이다? 3월이다. 그런데 겨울에 워낙 사건 사고도 많고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혀서 네. 봄이 올까. 사실 웬만한 사고를 이제 조심하면은 좀 막을 수 있는데 이 안전 불감증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재난탈출 생존왕 시작하고 안전 민감증에 걸린 것 같아요. 매사 너무 조심해. 뭘 계속 사, 그리고. 조심한다는 건 좋은 거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 민감증에 걸리는 그날까지 오늘도 재난탈출 생존왕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미스터 생존왕이 직접 검증한 확실한 생존법을 알려드리는 코너죠. 최영재 알아야 산다. 네, 매주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법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 생존왕. 오늘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시민의 사실 발휘되어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죠. 시내버스에 대한 안전사고와 생존법을 준비했습니다. 야, 드디어 나왔네. 가장 안전해야 할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내리다가 승객의 다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고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뒷문에 옷자락이 끼었던 20대 여성이 버스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아요. 지난 1월 19일 저녁에 일어났던 시내버스 사고입니다. 어머, 내리다가 팔에 지금 뒷문이 끼인 거죠? 어떻게든 이제 팔을 빼보려다가 버스랑 같이 지금 뛰고 있는 거죠. 어떡해. 결국 뒷바퀴에 치여 안타깝게 사망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치는 문에 손이 낀 70대 여성이 중상을 입기도 했고요. 무서워. 승차하려고 하는 순간 문이 닫혀버리면서 발이 낀 남성이 살해져 있었죠. 얼마나 놀라실까? 저. 아니 이런 사고가 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과 대처법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몇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버스를 내리다가 보면 문에 끼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차 문에 끼었을 때 어떤 그 끼는 종류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끼었을 때 빠지는지 또는 빠지지 않는지 그런 위험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센서가 2개가 위치해 있고 물체가 감지가 됐을 때는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일단 개방이 되는 형태죠. 뒷문 계단 양쪽에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는데요. 위치에 따라서 감지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상황은 몸이 끼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바로 열리네요. 센서가 작동한 거죠. 네. 저렇게 돼야 되는데. 센스 앞으로 지나가서 그런가 보다. 그죠? 부분들이 감지가 되다 보니까 다시 바로 열렸습니다. 네. 크게 뭐 부상의 위험도 없고 몸이 끼일 위험성도 없었습니다. 교통카드 찍는 걸 깜빡해서 급하게 손을 안으로 넣는 상황인데요. 어머. 근데 센서가 밑에 있잖아요. 안 열리는구나. 어머. 끼었습니다. 안 끼인 빠지네. 상황이고. 빠질수록 지금 보이시나요? 문이 점점 더 닫히는 거. 홈틀되잖아, 그러면. 닫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어떻게든 두드려야죠. 이렇게 빼야죠.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확 빼면 되지 않을까?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힘으로 아예 안 빠져요? 네. 어머, 어떡해. 뺄수록 점점 더 조여오더라고요. 네, 캡틴이 어떻게 행동할지 함께 보시죠. 그대로 버스에 출발하게 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쪽에 통증이 지금 어머. 저 이상 방법이 없어? 지금 보통 카드 단말기가 있는 위치 높이에 지금 제 팔이 끼어 있습니다. 지금 뺄 수 있는 방법은 내 지금 상황을 알려서 지금 소리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두드려서. 지금 두드리고 있고요. 두드리는 소리는 그렇군요. 확인하고 바로
열어줄 수 있겠네요. 버스 소음에도 저 소리 들린다는 거죠? 네, 오히려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빼내려고 하시다가는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센서가 있는 거의 직선, 이 같은 높이에서 움직였을 때는 감지가 정확하게 거의 100% 됐고요. 센서를 벗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통카드를 다시 찍으려고 팔을 뻗었을 때 위치는 지금 이런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센서와 걸쳐지는 부분이 없어서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각도에서 센서 감지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요. 저기도 안 돼요? 저 네, 밑으로 정확히- 했는데도 안 돼요? 네, 정확히 센서 앞을 지나는 경우에만 다시 문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버스에 몸이나 옷, 물건이 끼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죠, 캡틴. 롱패딩이나 롱치마 같은 긴 옷이 문에 저거- 잘 끼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경우죠. 네. 이거 많아요. 네. 이거 어떻게 많아요. 될까요? 패딩이 끼는 경우. 예. 끈이 긴 가방 같은 것도 끼기 쉽죠. 그렇죠. 네. 먼저 롱패딩이 끼었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네. 옷이 문에 낀 걸 인지했다면 빼내려고 하지 말고 사실 옷을 벗고 버스에서 멀어지셔야 안전합니다. 아, 옷을 그냥 옷을 버려라. 버려라. 포기해야 네. 되는군요. 가방도 버려요? 가방 역시 힘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와. 네. 내가 잡고 있다가 버스가 출발하게 되면 당연히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안전하게 인도로 올라오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버스 회사나 아니면은 다음 정거장에서 찾으시는 방법이 안전을 지키시는 일입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캡틴의 힘으로도 문에 낀 가방이 안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모두 못 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빼는 거네요, 네. 이건. 네, 실제 빠지면은 오! 들고 가면 되는데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빼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끊어지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와, 캡틴이 저 정도면 우리는 그냥 포기합시다. 그래요. 네. 제가 구하려다가 뜯어졌습니다. 자, 이 정도로 뒷문이 강하게 지금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끼인 상황이 발생된다면 과감하게 가방을 포기하시고 내 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뒷문에 몸이나 옷, 가방이 끼었을 때 억지로 빼내려고 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물건을 버리고 상황을 벗어나는 게 최우선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그럼 모든 이게 센서 감지 영역을 벗어나면 절대 문이 안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버스가 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네, 대부분의 버스가 센서 범위 안에 있는 동작만 감지를 하기 때문에 네. 옷자락이나 가방끈, 심지어 사람의 신체 일부까지도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사고가 이게 단순하게 끼임 사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버스 안전사고는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도 사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제가 관찰캠을 들고 직접 살펴봤습니다. 네, 시민에 발휘되어주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자, 뒤쪽으로 보시면 시내버스가 많이 지금 다니고 있는 환승센터입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실제 승객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관찰 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가 야, 그렇게 캡틴이 사실 직접 현장에 나간 건 처음이잖아요. 네, 예, 처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렇게 전화를 하고 계시면 손잡이를 안 잡고 계시죠. 아, 전화하신다고? 저렇게 손을 안 잡고 서 있으면 지금 위험한데요? 잘못 넘어지잖아요, 저게. 자, 지금 또, 지금. 자, 지금 또, 지금. 보시면 승객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했죠. 아,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고. 예. 이분은 이제 반대로 버스가 멈추기 전에 먼저 나와서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버스 이렇게 카드 찍고 들어오실 때 출발하거나 정지하면 다칠 뻔한 흔적 없으세요? 출발이나 네. 정지해서 네. 상 어린 적은 있어요. 그래요? 넘어진 적 있어요? 이분이 직접 넘어지신 적도 있으셨어요. 넘어졌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넘어졌을 거예요. 무릎 가지고 버스 급정거로 인해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네. 이 급정거하는 버스에서 중심 잡지 못하고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일. 지금 보시는 너무 것처럼 많네요. 빈번합니다. 자, 시내버스는 비교적 천천히 달리니까 급정거 하더라도 뭐 크게 위험할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브레이크 밟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 오네요. 실제와 똑같은 상황 재현을 위해서 버스 내부의 각 위치에 마네킹을 설치하고요. 네. 저를 포함한 스태프 전원이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시험도 겁나겠는데 실제로. 그러게요. 버스 안에 있으면. 실험하다 다칠까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진도 안전 장비를 착용한 다음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버스 운행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네요. 네. 손잡이를 안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급제동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승객들 많이 계셨거든요. 자, 그러면 손잡이를 정확하게 잡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한번 제가 또 헬멧을 착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존왕 조심하세요. 진짜. 네, 제대로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급제동 급출발 사고의 위험성 확인을 위해 생존왕의 히어로 하승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한 실험을 위해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인 예. 하승우 교수님이 직접 운전을 해주셨습니다. 출발할까요? 아니 얼굴이 상기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실제 버스에서 우리가 핸드폰을 두 손을 놓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만 집중했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브레이크 밟았어요? 하나, 둘, 셋. 결과 빨리 보고 싶네. 궁금해요. 잠깐만. 제일 앞까지 몸이 막 밀렸는데? 아니 그렇게 속도가 빠른 게 아니었는데? 시내버스 주행 속도가 실제와 비슷한 시속 25km에 30km. 그런데도 지금 오는 충격이 엄청난데요. 아니 캡틴 괜찮아요? 완전히 쓰러졌는데? 아니 사실 25km, 30km면 굉장히 서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텨야겠다는 그런 순간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기 전에 이미 급정거를 해버리니까 그냥 앞으로 쏟아지고 넘어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마네킹들도 다 쓰러져 있죠. 네. 진짜 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 지금 저 상황이 실제라면 네, 시속 30km를 넘지 않는 시내버스에서도 손잡이를 잡지 않는다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하시는 거 정말 위험하시니까 손잡이 같은 안전장구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버스 안에서는 이제 손잡이가 안전벨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저 정도 이번엔 이 버스가 급제동을 하는 상황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제일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의 위험성을 확인해봤습니다. 저기는 뭐 막아주는 게 없죠. 그렇죠. 앞이 완전히 뚫려 있어서 네. 훨씬 더 위험할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저기만 앉았거든요. 일단 뛰어가죠, 저기 앉으려고. 예. 저 자리가 제일 좋은 아, 원반 상상된다. 자리거든요. 예. 가장 뒷좌석 가운데 좌석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통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재현하겠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 후에 급제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휴대폰 보고 있어요. 그쵸. 그럼 내가 더 긴장된다. 자, 실제 버스와 같은 시속 2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는 상황입니다. 장기합니다. 브레이크 밟았고요. 아이, 저 거짓말! 누가 불렀어요? 뭐 어떻게 된 뛰어간 거야? 장기합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별로 위험할 것 같아요. 아이, 저 거짓말! 뭐야? 진짜? 누가 불렀어요? 뭐 어떻게 된 뛰어간 거야? 지금 시속 20km에서 급제동 상황 일부러 뛰어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반 분들이 저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급정기 그냥 때리면 나가요. 제가 볼 때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달려 나왔는데요, 여러분. 달려 나왔는데 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잡았으니까 망정이지. 이걸 못 잡았다면 저는 여기 튀어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빠르게 뛰어나가서 손잡이를 잡았으니까 저 정도예요. 아, 마지막에 잡았군요. 예. 이게 안 잡았으면 저건 또 생존 아니니까 잡지. 우리는 못 맞아. 잡아.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서서 가운데까지는 된다니까? 보시는 것처럼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급제동 사고에 가장 위험합니다. 확연하게 자꾸 안 잡고 있는 차이가 예. 많이 나네요. 진짜 완전히 몸이 그냥 공중에 떴어요. 예. 네. 중앙 좌석이 정말 훨씬 위험하네요. 아무래도.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시내버스 평균 차체의 길이가 약 10m고요. 버스의 운전석에서 뒷좌석까지 거리가 약 8m. 만약에 몸무게 70kg의 남성이 급제동으로 인해 운전석에 부딪힐 때의 순간 충격이 예. 약 3.5톤의 힘에 맞먹는다는 겁니다. 네, 이번엔 버스 좌석 위치에 따른 충격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인 실험 참가자들과 함께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일반 시민 분들이 이제 급정거를 체험해 보실 겁니다. 다 준비되셨죠? 네. 자, 탑승! 실제로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양한 연령대별 실험군이 참여해 네. 주셨습니다. 자, 우리 60대 남성.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 그냥 좀 답답하니까 버스가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저희 엄마도 지하철은 계단이 많으니까 다리 아프다고. 맞아. 그리고 버스 많이- 답답하다고 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 출퇴근할 때 또 직장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자리가 있는데도 꼭 저렇게 서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갑작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도. 벌써 걱정돼요. 네. 자, 이제 버스 이제 급제동한 상황입니다. 쫙 이렇게 밟았어요. 오, 자리에 앉은 분들은 앞좌석을 이용해 안전하게 버틸 수 있었는데. 등받이가 있으니까. 네. 등받이 있는데 안 예. 돼요. 안전하게 좀 버텨냈어요. 자, 네. 앞자리 좌석은. 네, 가운데 자리도 역시 안전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어디 갔어? 있었는데요. 제작진도 고생이 많다. 어디 갔어? 아니, 성인 남성도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버스의 급제동. 예. 오, 진짜 위험하다. 아니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어서 다행이지 실제 상황이었으면 진짜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근데 급제동은 와 진짜 너무 위험한 거 같아요. 위험하죠. 네. 손잡이를 잡았어도 이렇게 제작진이 지금 여기 앞으로 튕겨져 나와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는데 반드시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앞좌석에 이런 그리고 옆에 있는 기둥을 꼭 잡고 이동을 하시는 게 안전을 위한 최선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이렇게 놀랐죠. 강할 줄 몰라서. 네. 그냥 가볍게 잡으면 되게 좀 철컹하는 기분이지 않았어요? 지금 캡틴보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심쿵은 아니죠. 철렁. 아니라 급제동은 가장 큰 원인은 끼어들기와 같은 돌발 상황. 그렇죠. 저렇게 급하게 뛰어드는 차들 때문에 문제예요. 조금 더 빨리 가고자 하는 그 행동 하나가 저봐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버스를 탈 때마다 느낀 게 왜 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거예요? 왜 없죠? 시내버스는 정거장 사이의 거리가 멀지가 않고요.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저속으로 운행하는 특성상 우리가 자동차 규칙 제27조에 의해 가지고 안전벨트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데요. 또한 시내버스는 입석 승객도 많잖아요. 네. 만약에 안전벨트를 의무화하게 되면 입석 승객을 태울 수가 없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요즘 특히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잡기가 부담스러워 찝찝해요, 하시는 이게.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맞아. 그래서 특히 내려서 꼭 손을 씻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제가 볼 때 버스 보니까 잡아야 돼요. 손잡이 잡는 거 중요하고요. 캡틴이 직접 나가서 실험을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급제동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상황 말고도 급제동이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친구를 만나러 다시 길을 건너다 그만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해 캡틴이 알려드립니다. 아니, 왜 뛰어드는 거야? 지금 신호등이 아닌 거죠? 횡단보도가 네. 아닌 데서. 버스 바로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예. 맞아. 아이들이 버스에 갑자기 또 지나다닐 때가 있으니까. 몇 살이에요? 이제 8살. 8살. 키가 몇이에요, 지금? 120? 120cm. 그리고 여기 남아는 키가 얼마나 돼요? 152cm. 30cm 키 차이가 나는 두 어린이가 각각 버스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올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자, 운전석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승객이 하차를 한 후에 차량 전방으로 갔을 때
시야에서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총 여기 있는 미러들이 룸미러와 사이드 미러를 포함해 총 8개의 미러를 보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봐야 되네.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면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152cm의 어린이가 버스에서 내려 급하게 버스 앞쪽으로 뛰어가는 돌발 상황입니다.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는 아주 잘 보이죠? 자, 기사님의 시야에서는 어떨까요? 네, 잘 보입니다. 보이네. 보인다, 보인다. 보이긴 보이지만 살짝 보이네요. 네, 살짝 정도네요. 순간적으로 놀라서 정차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키 높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 몸 전체가 보이진 않지만 네네.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서 급제동할 수밖에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아이들은 왜냐면은 빨리 건너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또 거죠. 시야-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그쵸. 행동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번엔 120cm 키의 어린이가 버스 앞을 지날 때의 경우입니다. 네, 지금 어린이가 내렸고 아, 보일까? 자, 룸미러를 통해서는 이제 식별이 되는 상황이고 버스에서 내렸고요. 갑자기 이제 버스 앞으로 튀어나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일지 확인해 보시죠.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안 보입니다. 전혀. 지나간 거예요? 어디 있어? 지금 갔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운전석 위치에서 봤을 때는 전혀 여기서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미치아 가동이 버스 앞을 지나면 거의 안 보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부모님들이 우와. 평소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하다 진짜. 손만 들면 다 되는 줄 알거든. 맞아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안 보입니다. 전혀. 근데 이런 사이드 미러나 이런 보조 장비들을 보면 보이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 전방 주시를 하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와, 야. 버스에 장착된 총 8개의 거울 중 버스 앞부분을 비추는 거울은 단 하나.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최악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저거 거죠. 안 보일 수 있겠다. 그죠? 못 볼 수도 있고 그 순간. 운전하실 때는 진짜 신경 쓸 게 많으시죠? 제 시야에 들어왔으면은 버스가 설 수는 있는 입장입니다. 저쪽에서 제가 가는데 보고 갑자기 이렇게 뛰어들어오면은 버스라는 게 이게 브레이크 발을 올려갖고 거기서 브레이크 덮기 시작하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못 하는 거죠. 그때 이미 받고 브레이크를 잡고 서면은 저 앞에 가 있는 거죠. 정차하고 손님을 승하차 치우고 갈 적에 어린애들이랑 그 노인분들도 보통 뭐 키가 적잖아요. 앞으로 막 출발하려고 보면 앞으로 뭐가 쓱 지나간다고요. 그럼 진짜 머리카락이 쏙 그럴 때는. 사실 운전을 하면서 확인해야 할 거울이 8개나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네. 그만큼 기사님들의 고충도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8개의 룸미러가 있지만 보이는 건 사실 또 일부일 뿐이라서 그렇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에가 많네요. 승객들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겠지만 기사님들도 조금만 더 천천히 여유를 갖고 주변을 살펴 주셔야겠네요. 시민과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인 만큼 모두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노인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참 위험하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빠르다 생각돼서 공포스러웠거든요. 정말 주차 정차할 때 완전히 안전하게 확인하고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전하게 이용하면 정말 좋겠죠. 시내버스에서 안전하게 생존하기 미스터 생존왕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직접 검증한 이번 주에 알아야 산다. 시내버스 안전사고 관련 대처법 확실하게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네요. 진짜 오늘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예. 다치는 문에 억지로 우리의 몸을 갖다가 밀어넣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하고 만약에 예. 가방이나 물건이 끼었을 적에는 과감하게 버리고 예. 탈출해야 한다는 것. 진짜 버스에 그다음에 센서 위치 네. 꼭 챙겨야 돼. 그거 진짜 알짜 정보였어요. 몰랐어요. 예. 네. 최근에 나온 버스에서는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문 바로 바깥에 네. 비상 밸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네. 승객 스스로가 그 밸브를 통해서 문을 열 수 열 수 있도록 있게끔. 말이죠. 사실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 상황에서는 정말 아무리 힘이 세고 저희가 순발력이 좋다 하더라도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다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손잡이를 잘 잡고 네. 계신다면 저는 대만족입니다. 저 이제 양손으로 잡으려고요. 맞아. 재난 탈출 생존 왕!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대형 재난사고부터 일상 속의 사건, 사고까지 심층 취재해보는 코너죠. 더 안전 라이브. 오늘 주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무서운 이 사고. 아니 무슨 일이야? 오늘 더 안전 라이브 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주세요. (2013년) 하남시 한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네. 한적한 오후. 그런데 이때 차가 터진 거예요? 갑자기 왜요? 차가 터졌어 지금. 아니, 테러? 저거는 영화에 나오는 폭발 장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된 사고 현장. 아 이거 뭐가 폭발한 말도 안 거예요? 돼. 이거 완전 총격자재라도 벌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테러 상황 같죠. 지금 우리나라 한 거죠? 이 사고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요? 오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나 6명이 다치고 주민 150여 명이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경기도 양주 주택가에서 추정되는 사고로 뭐로 집에 있던 추정되는 두명이 사고? 숨졌습니다. 이 사고는 최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27년 전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와, 엄청 크게.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준 서울 도심에서의 대낮 사고.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막 하늘로 솟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더라고. 근데 불이 배랑하는 꽃밭이면 가득 일하더니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이 사고의 정체는 바로 가스 폭발 사고입니다. 2016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가스가 폭발했는데요. 자살 소동을 벌이던 한 남성이 가스가 노출된지 모른 채 담뱃불을 붙이면서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1월 제주도에서는요, 반려견이 주방으로 연결된 가스의 고무호스를 물어뜯어서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가정 내 가스 폭발 사고의 대부분은 이 가스 밸브의 노후화나 이사할 때 가스 마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내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 5년간 총 622건의 가스 사고가 발생을 해서 63명이 사망을 하고요, 5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즉 5년간 3일에 한 번꼴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정말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가스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서 아세요? 잘 모르지 우리들은. 냄새 나야 알지 그냥 모르잖아요. 저희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는 있는데 막상 전혀 생각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무섭기는 하네요. 뉴스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무섭기는 한데 그렇게 와닿지가 않죠.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면은 피부로 와서 와닿지 않으니까. 뉴스에서만 접했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움을 받아 가스 폭발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촬영을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야, 가스 폭발을 시킨 거예요? 가스가 누출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가장 일반 가정 환경과 좀 비슷한 조건을 만들려고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정집과 똑같은 조건으로 만든 거죠? 일단 천막으로 집 형태를 만들었고요. 네. 마네킹 넣어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가정하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내부에 고무호스를 잘라 넣었고요. 가스가 누출됐을 때 점화원 역할을 하는 스파크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이게 실제 가스 누출 상황과 똑같은 조건이죠. 가스는 공기가 혼합돼서 폭발 범위 안의 농도일 때 아주 작은 불씨에도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발 범위는 LP가스의 경우에는 2.1에서 9.5% 정도이고요. 도시가스 경우는 5에서 15%입니다. 가스 밸브를 열어서 약 2리터가량의 가스를 10분간 누출시켰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럼 가스가 지금 새고 있는 겁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전혀 모르겠네요. 네. 실제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차려야 할지 굉장히 겁이 나요. 농도 10분간 가스 누출시켰을 때 가스 농도의 양 36%. 36%요? 고작 10분인데 폭발 가능 범위로 몇 배나 넘어섰네요. 다량의 가스가 누출된 환경에 있을 경우에는 산소 농도가 부족하여 질식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무서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냥 폭발이네. 점화 장치를 누르자마자 굉음과 함께 바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와, 저 안에 사람이 있었으면 진짜. 네, 실제로 가스가 누출됐을 시에는 작은 스파크에도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실제 상황이었으면 집이 그냥 다 무너졌겠어요. 그렇죠. 저는 옆집까지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예. 더 무섭습니다. 와, 다 타고 남은 게 진짜 아무것도 예. 없네. 자, 가스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확 와닿네요. 우와. 산소와 가연성 가스 점화원이 존재한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풍기를 가동하거나 아니면 환풍기를 틀거나 아니면 옷을 벗거나 했을 때 사소한 정전기로 인해서 점화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가 누출됐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행동이 독이 되어가지고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그게 다 스파크가 되는 거죠. 가스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뭐 냄새는 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가정 연료용 가스는 무색 무취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부치제를 이제 첨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치제. 이 부치제는 인체에는 무해하고요. 예. 공기 중에서는 약 3시간에서 4시간 후에는 사라지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가스레인지 이게 점화했을 때 약간 좀 비릿한 냄새, 그게 그 부치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비릿한 냄새가 나면 빨리 가스 밸브를 잠궈야겠군요. 이게 새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런데 이 밸브를 잠그는 것도 어떤 가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LP 가스 같은 경우는 용기 밸브를 잠그면 되고요. 도시 가스는 외벽에 가스 계량기 옆에 메인 밸브가 있습니다. 이 메인 밸브를 잠궈야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저 어디 있냐? 메인 밸브가 어디 있죠? 우리가 잘 몰랐던 가스 메인 밸브의 중요성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서울의 한 주택가 건물 외벽에 위치한 가스 메인 밸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지 생존왕에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점을 못 찾겠는데요. 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가스를 실내로 공급하는 가스 메인 밸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인 밸브.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단기로 가는 동선이 장애물로 인해 막혀 있거나 예.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 막혀서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쓰레기가 점화원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적재물이 쌓여 있기도 하네요. 저렇게 되면 긴급 상황 시에 가스 메인 밸브를 쉽게 아이고. 못 찾게 되는 거죠. 넌 아예 숨어 있네요. 게다가 자세히 보면 보증 기간 1년이라고 적혀 있죠. 네, 1년이 좋은 녹슬어서 아예 작동조차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스 배관과 연결된 케이블과 전선들. 아니,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야,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녹이 슬고 노후된 가스 배관의 경우 가스 누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주택이 밀집한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가스 누출로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스 배관에 균열이 생겨 가스가 누출이 된다면 네.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참사를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폭발이 난 상태에서 출동한 가스 배관 기사가 가스 메인 밸브를 급히 잠가 2차 사고를 막았습니다. 안 그 잠갔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제작진이 직접 현장에 가서 살펴봤는데 네. 이게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가스 배관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보기에도 너무 위험한 게 많았어요. 뭐 전기선 케이블 감겨 있고, 뭐 부식되어 있고, 균열되어 있고, 보증 기간이 1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지금 저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집안에 있는 그 가스 밸브는 가끔씩 나와서 점검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가스 배관은 점검을 따로 안 하나요? 네,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관의 경우 검사 규정이 1년에 2번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공동주택의 가스 배관은 사유재산이라서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수리나 교체를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뭐 1차 피해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가스 누출될 경우에 좀 집안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스 누출을 막을 수 있는 이 가스 안전장치와 예방법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한 주택가. 가스 안전 점검과 함께 가스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저희 이제 타이머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스레인지 하실 때 뭐 끓이실 때 그냥 밸브 열어두고 가시잖아요. 그 시간 되면은 알아서 그 밸브가 잠기게끔 하는 기계를 달아드릴 거예요. 아, 나 이거 알아요. 나 돈 없어. 돈. 아, 무료로 달아주세요. 원래 기존에 가정집에 들어가 있는 휴즈콕에다가 그 기계를 이제 결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타이머콕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간 밸브를 손으로 돌리고 가스 밸브를 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불을 어떻게 쓰시냐면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이 기계가 달리는 순간 20이라는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20분을 뜻해요, 어머니.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19분, 18분 떨어지다가 0분까지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기계가 꺼지면서 불을 자동으로 차단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가스밸브가 닫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소방청의 통계에 의하면 사고의 50%가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가장 높거든요. 경기도에서는 가스 사고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2012년부터 타이머콕이라는 가스 안전장치를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장치이다 보니 주민들의 반응, 호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아니, 나 냄비 몇 번 태웠어. 아니, 그거 오다가 태워가지고서 깜빡해가지고 다 버리고 날렸었지. 옛날 말이 그냥 냄비 태울 저기는 없겠지, 이제. 가스 누출 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 밸브를 잠가주시고요. 네. 두 번째, 집안의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킵니다. 여기서 잠깐, 가스 종류에 따라 환기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 LP가스와 도시가스를 드라이아이스와 스모그로 간접 비교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창문만 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가스 종류는 LP가스와 도시가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성질에 따라서 환기법이 이제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 집 가스가 어떤 가스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LP가스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고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드라이아이스처럼 바닥에 가라앉고요. 반대로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연기처럼 집안 전체에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가스가 누출됐다는 가정하에 같은 공간에서 10분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도해봤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창문을 열어두자 금세 환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 밝아졌어요. 확실히 맑아졌네. 반면 LP가스의 경우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아서 환기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 창문 열어놓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LP가스의 경우 베란다나 현관문을 열어서 부채질하듯 바닥을 쓸어서 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스 누출 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풍기를 켜게 될 경우에 정전기로 인해 가스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머! 두 번째, 환기나 안전을 위해 전기 제품의 전원 또한 절대 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꼼꼼한 관리가 있다면 가스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스밸브가 닫혔습니다. 자, 저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 샀거든요. 부모님 집에 그러니까 요리하시다가 깜빡깜빡 하셔서 냄비를 몇 번 태우셨어요. 부모님 댁에는 사실 좀 필수 사항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앉으나 서나 가스 생각. 언제 어디서 셀지 모르는 가스.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합시다. 재난 탈출 생존 왕! 이번 코너는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을 찾아보는 당신이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를 추적해 볼 텐데요. 자, 우리 천하장사, 바다에 사람이 빠진 걸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못 본 척 하실 건 아니죠? 아니, 못 본 척은 안 하겠는데. 예. 저도 막, 아이고, 저거 웃잖아. 막 발만. 웃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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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 것 같은데? 오늘의 히어로는요.
바다에서 그것도 심지어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바다에서 생명을 예. 와. 용기 있게 구한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만나보시죠. 지난해 8월 전북 군산의 비응항입니다.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바다를 향해 돌진하더니 갑자기 왜요? 그대로 빠져버리고 어떻게 된 거지? 급발진인가?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인적 드문 새벽. 야, 어떡해요. 정말 지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빠른 속도로 침수되는 차량. 차량 속엔 여성 운전자가 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이 있어. 물은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선박 한 대가 타고 오고 있다? 바로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선장님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마침 지나가고 있었던 건가요? 이날 새벽 비응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군산의 비응항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가 그 소문 듣고서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맨몸으로 그냥 바로 뛰어들어서 바로 구한 그분, 유명한 분. 비응도 사람 다 압니다. 예. 영웅이시네요. 비응도 스타신가 봐요. 비응도의 유명 인사인 오늘의 히어로는 바로 김균삼 선장님입니다. 만화 사나이입니다. 우리 선장님 멋있다. 제가 조망 조업을 다 마치고 비응도항에 입항할 때쯤이 새벽 1시 정도였어요. 사고 발생 직전 김균삼 선장은 바닷일을 마치고 막 입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건을 그때 당시 하역을 하고 정박지로 가기 위해서 천천히 항해를 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저희 배 쪽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발견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저기 배가 오고 있었네요. 그죠? 와, 얼마나 놀랐어요. 다시 봐도 아찔합니다. 차량의 추락을 목격한 김균삼 선장은 곧바로 어떤 상황인지 살폈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머리가 쭈뼛쭈뼛 서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제가 바로 이제 후진을 해가지고 서치라이트로 먼저 비췄죠. 차 내부에 사람이 몇 명인지 일단 그거부터 보려고요. 너무 어둡고 깜깜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저도 무서워서 119에다 먼저 신고를 했어요. 그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 파악을 했었죠. 이제 그 계속 서치를 비추면서요. 그런데 119 신고 직후 차량은 급기야 시동까지 꺼져버렸습니다. 물이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무서울까. 굉장히 빨리 침수되기 때문에 운전자에겐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1분 1초로 사람이 사냐 죽냐가 결정되는 더 이상 침수되는 상황을 김균삼 선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직접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제가 옷을 벗고 망치만 들고 제가 그 차량 부근 쪽으로 뛰어들었죠. 망치를 들고. 맞아. 깨야 되니까. 저렇게 저 깜깜한 사람들이 좀 바다에 오네요. 진짜 용기가 대단한 분이다. 예. 네. 창문을 깨려고 빙빙 돌아다니면서 깨려고도 해봤는데 막 침수되는 과정이라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대로 차가 침수가 돼버리더라고요. 맞아, 잘 안 깨졌었잖아. 차량은 이미 완전히 침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완전 들어갔네요, 지금.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문이 열려가지고 운전자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부둣가 있는 쪽으로 한 반절 정도 제가 수영해서 왔을 거예요. 그때 다행히 운전자가 차량에서 나와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 보니까 진짜 뜬거예요. 그래서 그쪽 분 이제 다리를 감싸 안고 하는 도중에 이제 그 운전자분은 의식을 잃고 이제 머리는 이제 바닷물 쪽으로 이제 가라앉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끌어안고 부둣가 계단 쪽으로 이제 끌고 와가지고 김균삼 선장은 곧바로 운전자를 구조, 무사히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바로 실시했는데요. 처음 심폐소생술을 해보셨다고 해요. 진짜요? 심정지가 되면 골든타임이 보통 4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짜.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김균삼 선장은 남다른 용기로 골든타임 안에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바다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구조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여성분은
의식과 호흡은 이제 정상적으로 다 있었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그렇게 무사히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균삼 선장은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했는데요. 날이 샐 때까지 현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구한 운전자분이 무사히 구급차에 타고 가는 것까지 제가 봐야 좀 안심이 됐었고요. 또 혹시나 또 동승자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다행히 동승자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속옷만 입은 채 자리를 지켰던 김균삼 선장은 저체온증에 걸렸습니다. 여름인데도요? 사실 30년간 바닷일을 해온 김균삼 선장이 생명을 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네. 또 있어요? 이 부둣가 옆으로 걸어가다가 아무 힘없이 이제 물속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반사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구했는데 바다에서도 한 2건 정도 구한 적도 있었고 저희 고향인 섬에서도 그 한 명 구했었고. 해양경찰에서도 김균삼 선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오늘도 바다를 지키고 있는 김균삼 선장, 당신이 히어로입니다. 정말 우리 김균삼 선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바다를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바다가 너무 위험하고 무섭잖아요. 근데 선장님의 그런 남다른 용기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거기에다가 평상시에 심폐소생술이라고는 뭐 들은 것만 있었지 사실 그쵸. 한 번도 안 해보신 처음 분이잖아요. 해보신 거라고 그러니까요. 했어요. TV를 그렇게- 통해서 처음 배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을 살렸으니까 정말 히어로입니다. 이제 박수 맞아요. 다시 보내드립니다. 정말 아이고, 네, 대단하십니다. 재난탈출 생존왕, 오늘도 훈훈한 이웃 영웅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는 3월입니다. 봄과 함께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재난탈출 생존 와! 뜨거워!